안녕하세요. 빌딩아재 정금성입니다.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문구 진짜 중요합니다. 말 그대로 한국말이라는 게 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? 진짜 이 단어 이 하나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나오고 막 싸우고 소송하고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. 당연히 뭐 계약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이 정도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지? 뭐 하겠죠. 근데 몇 개월 뒤에 임차인이랑 얼굴 붉히는 일이 반드시 또 생깁니다. 그래서 저는 진짜 서류만큼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하시라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왜냐? 그게 오히려 나중에 서로 좋은 관계로 남는 길이니까요. 아시겠죠?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약서에 적지 않아서 자주 문제가 생기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원상복구입니다.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아 하시는 분들 꼭 있을 거예요. 대부분의 분쟁이 이 원상복구의 기준, 뭐 범위, 시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적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요. 처음 임대할 때 임차인이 뭐라 합니까? 저희가 공간 예쁘게 꾸며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하면 임대인은 그래 뭐 공실 오래 두는 것보다 뭐 빨리 맞추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뭐 까딱까딱 하면서 그냥 넘어가죠, 자연스럽게.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인테리어라는 것도 낡죠. 그리고 또 다음 세입자 업종도 바뀝니다. 결국에는 이 철거 여부를 두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꼭 넣어야 할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.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최초 인도시 상태로 전부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. 여기서 인도시라고 하는 거는 처음 공간을 넘겨받았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. 이때 사진을 여러 장 찍어두시면 훨씬 더 안전하시겠죠. 그리고 추가로 이런 것도 적어두시면 좋아요.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시공한 모든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배선, 뭐 배관, 덕트, 뭐 간판 뭐 이런 게 되겠죠. 이런 것들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한다. 그리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,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았을 시 임대인이 직접 복구 후에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. 뭐 이런 거 들어가시면 좋겠죠. 그리고 간판 다실 때 위치나 사이즈 이런 것도 미리 협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임대인, 임차인 두 분 모두한테요. 두 번째, 이것도 진짜 많이 싸우죠. 임대료 부가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110만 원 이렇게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.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뭐 별 생각 없이는 안 하겠죠. 근데 임대료 100만 원 이렇게만 적혀져 있으면 임차인은 나중에 뭐 당연히 부가세 포함 아니었어요?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매월 10%씩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 반드시 부가세 문구 꼭 넣어두세요. 그리고 세 번째, 업종 변경 금지 조항입니다. 처음에는 뭐 깔끔한 업종이라고 해서 월세도 깎아주고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몇 개월 뒤에 가보니 갑자기 뭐 분식점이 돼 있는 겁니다. 처음에는 분명히 뭐 해외 패션 브랜드라고 했어요. 근데 한 3개월 뒤에 갔는데 갑자기 뭐 땡땡 분식집이 돼 있는 거예요. 얼마나 황당합니까? 진짜 황당하잖아요. 아니면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업종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을 좀 같이 부담하시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얼마나 난처하겠어요, 임대인 입장에서는. 이게 뭐 음식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 뭐 배관이라든지 덕트, 뭐 환기 설비, 뭐 전기 용량, 뭐 소방, 그리고 또 뭐 냄새가 나서 뭐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. 이렇게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. 이렇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임대인이 이런 리스크를 같이 부담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문구를 꼭 넣으시면 좋아요. 첫 번째, 업종을 고정하는 겁니다.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에 하나여 사용하며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. 이렇게 넣으시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됐을 때 누가 비용을 부담할 거냐 이런 것도 추가하시는 거죠. 업종 변경 시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 및 시설 설치, 그러니까 뭐 구조에 대한 거라든지 뭐 소방, 전기, 배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거죠. 또한 인허가 불허,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 않았을 시 또는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.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. 이 두 문장만으로도 임대인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팁인데요. 이 계약할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정신없고 그리고 서로 도파민이 막 나와 있어요. 기분이 좋으니까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. 뭐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. 뭐 그거는 뭐 이쪽에서 알아서 할게요. 아유 그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. 뭐 이런 뭐 온갖 그런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시간이 지나면 서로 기억이 또 달라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도 넣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당사자 간의 구두로 한 약정은 모두 효력이 없다. 아시겠죠?
이 한 줄이면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3가지 특약 문구를 말씀드렸는데요. 물론 이 문구들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분쟁이 100%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 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, 만약 다툼이나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. 꼭 챙기셔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운영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